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4일 오전 9시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첫날 경기에서 네덜란드가 3대1로 미국을, 아르헨티나가 2대1로 호주를 젖히고 8강전에 진출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마도 운이 아니라 실력으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스포츠는 그 발상이 유럽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영국에서 발상한 스포츠가 참 많습니다. 축구, 럭비, 테니스, 골프, 크리켓, 뭐 제가 외우는 정도는 이 정도입니다만 그 외에도 많습니다. 왜 이 영국에서 스포츠가 발달했느냐 하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포츠가 잔디밭 위에서 이루어지는데 영국이 잔디밭이 참 좋습니다. 영국은 어떻게 보면은 국토 전체가 정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국 사람들의 어떤 민족성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사람들 하면은 젠틀맨 하지만은 사실은 영국의 지도층은 다 왕까지 포함해서 군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엘리트를 양성하는데 스포츠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엘리트를 양성하는 교육의 한 시스템으로 인문교육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는 인문교육 하면은 역사, 철학, 문학 이 정도로 꼽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두 개를 보태야 됩니다. 예술과 스포츠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술, 스포츠, 그리고 역사, 문학, 철학의 소양을 갖춘 사람을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스포츠가 아주 중요하고, 영국, 뭐 유럽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만은 이 교육에서 이 체육 시간이 매우 깁니다. 따라서 이 스포츠는 근본적으로 좌파하고는 별로 맞지가 않습니다. 역시 국가를 책임지는 이 보수와 스포츠가 친합니다. 그러나 동서냉전 시대에는 사실은 소련 동구가 스포츠 강국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 무슨 약까지 투입을 해가지고 선수들을 로봇처럼 제조해내는 그런 걸 스테이트 스포츠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국가 주도의 스포츠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버릇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약물 중독으로 러시아가 올림픽 출전을 제한받고 하는 그런 추태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월드컵에서 포르투갈과 16강을 걸고 싸운 경기에서 2대1로 우리가 기적적 역전승을 한 것은 스포츠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통합되는 계기를 만들고, 가장 큰 수혜자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노총의 도전, 그리고 이태원 압사 사고의 수습으로 정신이 없는 가운데 또 국민들이 짜증을 내고 있는 가운데 있었던 도하의 기적은, 도하의 전설이 되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기에서 구출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다 즐거워졌습니다. 국민들이 그동안 즐거워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서로 싸우다가 짜증만 나고. 그런데 축구가 이렇게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전례가 참 드문 일입니다.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을 하면은 갈라졌던 사람들이 합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1914년입니다.
1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유럽에서 아주 성장하던 좌파 사회주의 정당이 낭패를 당했습니다. 사회주의 정당은 그때 국가를 부정하고 국경이 뭐가 필요하느냐, 그것보다는 세계 노동자들이 국경을 넘어서 국경을 무시하고 국적을 무시하고 뭉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딱 나니까 나라마다 사회주의 정당까지도 다 애국당이 돼가지고 전쟁을 지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도 전쟁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못지않게 그런 식으로 국민을 국가주의적으로, 국가 중심으로 통합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힘이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벤투 감독하고 이 손흥민 선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주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밝힌 대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제 벤투 감독에게 전화를 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팀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면서 우리 선수들 인터뷰를 보니 벤투 감독님에 대한 존경심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감독님의 이런 리더십이 우리 선수들을 단결시켜 이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한 걸 요약한 겁니다. 벤투 감독은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감사하다. 대한민국 국민께 행복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축구가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어젯밤에도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응원했고 새벽까지 온 국민이 거리에 나와 기쁨을 나눴다. 우리 국민에게 이런 큰 선물을 준 벤투 감독님께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벤투 감독은 저희가 가진 목표가 사실 쉬운 목표가 아니었는데 16강 진출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선수들 덕분이라면서 대표팀을 위한 선수들의 열망과 스스로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여 이런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라고 했어요. 윤 대통령이 오늘 화요일 경기도 우리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모든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달라고 하자 벤투 감독은 한국 축구와 한국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이어서 손흥민 선수와 통화를 했습니다. 먼저 다친 얼굴 상태를 물었고, 손흥민 선수는 나라를 위해 한 번 바치겠다는 생각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서 날이 갈수록 우리 선수들이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다. 어려운 국가 상황에 국민들도 힘든데 우리 국민들께 큰 위로와 희망, 기쁨을 주어서 정말 고맙다고 우리 선수들에게 전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우리 선수들의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해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흐뭇합니다. 그리고 이 여기는 다 진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의 질풍, 뭐라고 그럽니까? 폭풍 질주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질풍과 같은 질주. 휴가 시간에 그때 또 하필 포르투갈이 코너킥을 했는데 포르투갈 선수 머리를 맞고 앞으로 튀어나온 공을 손흥민 선수가 받아가지고 한 70m 단독 드리블, 그리고 4명의 수비수가 쫓아오는 것을 피해가지고 다리 사이로 패스한 걸 같이 따라온 황희찬 선수가 깔끔하게 슈팅해서 2대1로 역전승하는 것, 그 결정적 장면이
위기의 윤석열 대통령을 구했고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다. 스포츠의 위대성입니다. 감사합니다.